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선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 일본 정치의 흐름이 굉장히 상징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의 대표가 465석 중 237표를 얻으면서 237표.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확정된 겁니다. 이번 결과가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첫 여성 총리라는 타이틀 때문이 아닙니다. 총리가 되었다네. 자민당이 기존의 연립 파트너였던 공명당과 결별하고 대신 일본 유신회와 손을 잡았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즉, 보수의 재편이 일어났고 강경 보수 축이 다시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정치 구도를 보면 자민당이 196석, 일본 유신회가 196석, 309석, 둘을 35석, 합쳐 231석입니다. 231석, 여기에 일부 무소속 협력까지 감안하면 233석 과반선을 233석. 아슬아슬하게 넘는 구조죠. 그래서 이 연합은 각계 협력, 즉 유신회가 내각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정책적으로는 지원하는 그 형태로 굴러갑니다. 이건 안정적이면서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일종의 유연한 연정이라 할 수 있죠.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는 오늘 니케, 장중 49,415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이른바 타카이치 트레이드, 정책 완화 기대감과 재정 확대 기대감이 동시에 작동한 장세입니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1.665%로 소폭 하락했고 엔화는 달러당 150.966엔으로 약세를 유지했습니다. 약세, 결국 시장은 이 정부는 경기 부양을 택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부양. 하지만 이 안에는 긴장감도 함께 있습니다. 유신회는 감세와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요구했고 다카이치는 지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출 확대. 즉, 재정 확장은 공감대가 있지만 디테일한 방향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연정은 단기 부양, 중기 긴축의 조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카이치 내각의 첫 강요 인선. 둘째, 유시내가 실제 정책 결정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하느냐. 그리고 셋째, 일본은행, BOG가 과연 이 정치적 압력 속에서도 금리 독립성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느냐. 정리하자면 지금 일본은 정치의 변곡점에 있고 시장은 그 변화를 정책 기대감으로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랠리가 진짜 지속되려면 정책의 일관성과 리더십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보여줄 첫 100일, 그게 일본 시장의 다음 방향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 1번 지수가 살짝 올라갔죠. 지금 0.36 정도 올라갔고, 한국 지수도 오늘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 지금은 좀 고가로 2.0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좀 내려오긴 하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일본 관련된 소식이니까 네, 일본 증시도 상승을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잠시만요. 이거 한번 더 들어보실래요? 다카이치 이분이 총리가 되셨으니까 앞으로 또 한국과 미국과 또 일본의 관계가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제가 좀 정리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일 것 같긴 한데 요거 한번 봅시다. 잠시만요. 한미일 세 나라가 과연 어떤 관계가 유지가 될지. 지금 한일 미 세 나라의 정치 구도를 보면 흥미롭게도 모두 부양이라는 공통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양. 그런데 그 부양의 방식과 속도, 그리고 정치적 색깔은 각자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일본의 다카이치 내각은 보수적 색채가 매우 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책은 완화적입니다. 아베노믹스의 연장선상에서 금리 인상보다는 경기 부양을 택하고 있습니다. 즉, 강경한 안보 플러스 느슨한 통화라는 다소 독특한 조합이에요. 이건 일본이 당분간은 엔화 약세를 감수하면서라도 수출을 키우고 내수를 살리는데 방점을 찍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수. 반면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접근이 특징입니다. 실용적 접근. 외교에서는 균형, 경제에서는 내수 확대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고 자본시장 있죠. 활성화. 특히 한국 정부가 주식시장, 즉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민 자산의 성장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보려는 겁니다.
이건 전통적 재정 정책과는 다른 형태의 부양이죠. 그렇지. 국가 재정의 효율과 시장 유동성을 동시에 챙기려는 방향입니다. 그렇지. 효율성.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여기는 가장 강력한 변수입니다. 관세와 리쇼어링을 중심으로 한 거래적 보호주의를 다시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거래적 그 보호주의. 말은 동맹국들에게도 일정한 부담을 지우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 모두 이 관세 정책을 정면 충돌이 아닌 협상형 완화로 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협상용 완화. 즉, 트럼프의 관세가 강화되더라도 한국과 일본은 예외 품목이나 로컬 생산 확대 같은 실무적 조정으로 대응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세 나라의 경제 전략은 서로 다르지만 큰 방향은 정책 부양으로 일치합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 중심으로, 일본은 내수 중심으로, 한국은 자본시장 중심으로 한국은 서로 자본시장 다른 중심. 수단을 쓰지만 공통적으로 경기의 온도를 끌어올리려는 흐름이죠. 일본은 내수 중심. 다만 이 관계에는 두 가지 변수, 즉 정치적 상징과 정책의 엇박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카이치 총리의 보수적 행보예요. 야스쿠니 신사참배 같은 상징적 행동이 과거사 문제를 다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적 외교를 지향하더라도 이 부분은 일정한 긴장을 만들겠죠. 다만 그 긴장은 감정적 충돌이라기보다는 이벤트성 변동성으로 관리될 겁니다. 경제 산업 라인은 계속 움직일 거예요. 경제 다른 산업 하나는 라인을 계속 정책 움직인다. 타이밍입니다. 일본이 완화로 가고 미국이 관세를 강화하고 한국이 재정 중립과 자본시장 부양을 병행할 때 이 리듬이 어긋나면 환율과 무역 흐름에서 미세한 진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은 이 세 나라의 정책 언어를 세밀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한일-미 구도는 경기 부양의 공조와 정치 상징의 충돌이 공존하는 구조입니다. 정책의 강도는 달라도 방향은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하나의 정책 배타 동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세 나라의 시장은 서로를 견인하며 일정한 상승 리듬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감정은 관리하고 실익은 공유하는 동맹. 실익은 그게 공유하는 바로 동맹. 2025년 한일-미 관계의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치. 실익은 공유하는 동맹. 이게 가장 중요하지. 네,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여기까지 볼까요? 요 정도면 좀 이해가 되셨겠죠?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네,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